먼저 필요한 자바 문법. 여기 뭐 소프트니까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렇죠. 그래서 백엔드 자바,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두 언어로 코테 과목 진행할 거고, 그런데 백엔드 개발자도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도 자바나 백엔드에 대해서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 가면 협업을 하게 되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협업할 수밖에 없고, 또 협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 혼자 양쪽 다 풀스택 개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래서 두 언어 다 살펴보고, 구현도 뭐 자바만 보거나 자바스크립트만 보거나 하지 말고 비교해서 보는 것도 유익할 거예요. 자, 언어 입출력. 100주 문제 풀 때는 입출력이 문제가 돼요. 100주 문제 입력은 표준 입력으로 주어지는데, 표준 입력으로부터 입력값을 읽어서 답을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표준 출력에 출력해야 돼요. 표준 입력. 자바는 시스템인 객체에서 읽으면 되고, 표준 출력은 system.out 객체로 출력하면 되고, 여태까지 system.out 객체로 출력하는 거 많이 해봤죠. 자, 그런데 시간 효율을 측정하는 100주 문제 풀 때는 이 입출력도 신경을 써야 돼요. 먼저 버퍼링. 스캐너 클래스가 좀 사용하기 편한데 입출력할 때 버퍼링을 하지 않으면 느려요. 그 입출력 버퍼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강의 노트도 있고 지난 학기 녹강도 있으니까 입출력 버퍼링이 뭔지 그거 뭐 여기 강의 노트하고 녹강을 참고하기 바라고, 일단 스캐너 클래스 사용법. 자, 보통은 가처럼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러면 버퍼링 안 해. 나처럼 만들어서 사용해야 버퍼링을 해요. 그 다음에 스캐너가 아니고 버퍼드 리더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인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이거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지난 학기에 배운 학생이라면 익숙한 코드일 거예요. 이렇게 리더를 만든 다음에 자, 한 단어씩 쪼갤 때 자바의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이용하면 문자열을 한 단어씩 쪼개요. 얘가. 리더를 이용해서 버퍼링 해가면서 읽고 스트링 토크나이저로 한 단어씩 쪼개요. 넥스트 토큰 하면 쪼개져요. 쪼갠 단어를 인티저로 변환 혹은 뭐 integer.parseInt, 실수라면 double.parseDouble이죠. 근데 코테 문제는 대부분 인티저야. 실수가 거의 없어. 그리고 다음 줄 읽으면 reader.readline 하면 다음 줄을 읽고 읽은 다음 줄 문자열을 또 string 토크나이저 만들어서 토크나이저로 한 단어씩 쪼개서 이렇게 파싱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현하는 걸 선호해. 스캐너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입출력, 100주 문제 입출력, 내가 보여주는 코드는 이렇게 버퍼드 리더를 사용할 거야. 그 다음, 출력할 답이 숫자 한두 개라면 그냥 system.out.print, println 메소드로 출력하면 되는데, 출력할 답이 숫자 여러 개이고 또 시간 효율을 측정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하나씩 출력하면 너무 느려요. 버퍼링 하면서 출력해야 돼. 원래 첫째, 버퍼링 안 하고 출력하면 느린데다가 더군다나 이 system.out 객체는 출력할 때 lock, unlock을 하면서 출력을 해요. lock, unlock이 또 굉장히 느린 연산이야.
그래서 꼭 버퍼링 하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뒤에도 나오고. 자, 버퍼링 하면서 출력하는 방법. 여기. 이렇게 system.out stream writer, buffered writer.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writer의 write 메소드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되고. 자, 여기 그 주석이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주석 자세히 읽어보면 되겠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더 코딩이 간단해.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출력할 내용을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스트링 빌더가 문자열을 모으는 효율적인 클래스예요.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출력할 내용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스트링 빌더에 모았다가 여기 빌더.append 하면 그 문자열로 출력할 내용이 문자열로 모아져요. 그래서 느린 system.out.print는 마지막 한 번 노출하는 거지. 모았던 문자열을 한 번에 출력. 이 코드가 좀 더 간단해. 그래서 이런 강의 예제를 내 기분에 따라 이렇게 구현하기도 하고, 이게 라이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스트링 빌더를 이용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바가 버퍼링이 기본이 아닌 이유는 자바가 로우 레벨 언어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버퍼링을 안 하는 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이게 뭐랄까 로우 레벨, 그러니까 사용자가 최고의 성능 튜닝을 위해서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이제 일일이 버퍼링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렇게 개발자가 선택을 해야 돼. 좀 불편하지만 대신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성능 튜닝을 할 수 있는 언어죠. 성능에 신경 쓰면서 개발할 수 있는 언어지. 자바가 기어 코드로 컴파일하지 않는 언어이면서 기어 코드로 컴파일하지 않잖아. 자바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죠. 기어 코드로 컴파일하지 않는 언어 중에서 성능이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언어가 자바야. 그래서 이렇게 자바로 입출력, 이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이유는 성능 튜닝을 위해서는 버퍼링 하는지 마는지 이런 걸 선택해서 다르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요. 오케이. 자바로 입출력 얘기했고, 그 다음 맵 클래스.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을 요구하지 않는 평범한 문제를, 코테 문제를 풀 때 맵을 사용해서 풀면 편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주는 아니고 꽤 빈번해요. 그래서 맵 클래스 활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맵 클래스 이용해서 코테 문제 푸는 경우가 꽤 빈번해요. 자, 맵이라는 건 키로 밸류를 등록하고 꺼낼 때도 키를 사용해서 그 키로 등록했던 밸류를 찾아 꺼내는 그런 사용 방법을 정의한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맵은 인터페이스야. 인터페이스는 사용 방법을 정의한 거예요.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의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메소드 선언만 했는데,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 선언만 하죠. 메소드 선언만 있다는 얘기는 그 메소드 사용 방법만 정의한 거예요. 그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그건 구현할 때 알아서 구현하는 거지. 인터페이스에는 사용 방법만 정의. 그래서 키로 밸류를 등록하는 이런 자료구조 클래스를 컬렉션 클래스라고 그래요. 이 컬렉션 클래스에 이 키로 밸류를 등록해야 하는 컬렉션 클래스의 사용 방법을 정의해 놓은 맵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게
자바의 지네릭 타입 문법을 활용했는데 키가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일지, 밸류가 어떤 타입일지 그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문법이 지네릭 타입 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혹은 객체를 선언할 때 이때 타입을 적어줘. 키는 스트링이고 밸류는 인티저라고. 키 타입이 뭔지 밸류 타입이 뭔지는 나중에 객체를 만들 때 혹은 변수로 선언할 때 나중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이런 문법을 지네릭 문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사용법을 정의한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식 클래스. 자, 대표적인 자식 클래스가 해시맵, 트리맵이에요. 얘네들은 사용법이 똑같아. 맵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구현한 거니까 사용법은 똑같아, 둘이. 뭐가 다르냐? 구현만 다르지. 구현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다르죠. 해시맵은 이름 그대로 해시테이블 알고리즘으로 구현했고 추리맵은 이름 그대로 이진 추리로 구현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객체 생성의 1 변수를 선언할 때는 가급적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는 그 클래스를, 그 객체 소속 클래스를 적어줘야지. 이게 바람직해요. 이렇게 변수의 타입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new에서 객체를 만들 때만 클래스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string int를 똑같은 걸 두 번 적어야지. 그래서 자바가 생략할 수 있게 했어요. 똑같으면 여기 생략하면 돼요. 똑같으니까. 왜 이렇게 생략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할 때 꼭 남자 직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남자 직원도 좋고 여자 알바생도 좋다면은 그냥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할 때 남자라고 붙이면 남자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이렇게 선언하면 틀린 거지. 그냥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 거지. 그게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는 거잖아. 즉 변수를 선언할 때 맵이 필요한 거지. 이게 꼭 해시맵이 필요한 게 이건 이렇게 선언하면 아니다. 여기다가 해시맵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변수 타입에다가도 해시맵이라고 한 거는 이 변수는 반드시 해시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알바 모집하면서 남자 알바 모집 이렇게 적어버리면 남자여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그런 이유로 굳이 그렇게 남자 여자 제한할 필요가 없지. 해시맵에도 좋고 트리맵도 괜찮다면 굳이 해시맵 트리맵 변수에다가 적어주는 건 쓸데없이 제한하는 거야. 또 맵이면 된다. 그럼 맵이라고 선언해야지. 자, 그래서 해시맵이라고 적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변수 타입, 뭐 리턴 타입, 파라미터 타입 등등 여기 타입에 클래스 이름, 클래스 타입을 적어주면 안 되고 꼭 인터페이스 타입을 적어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게 특별한 이유, 꼭 특별히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면 그냥 알바 모집이라고만 해야죠. 여기다가 변수 타입이나 리턴 타입에다가 해시맵이라고 적었다는 얘기는 트리맵은 안 된다는 얘기야. 마치 알바 모집할 때 남자 알바 모집이라고 남자를 적었다면은 여자 알바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안 될 때만, 트리맵은 안 될 때만 해시맵이라고 딱 찍어서 적어야 되고 해시맵도 좋고 트리맵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도 좋다. 그럴 때는 변수 타입, 리턴 타입, 파라미터 타입 등에 그냥 맵이라고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해시맵, 상황에 따라 해시맵도 사용하고 트리맵도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쉽게 말해 융통성이 있는 거죠.
자, 해시맵 클래스, 해시 테이블 자료 구조니까, O, 컨스탄트 타임이에요. 해시 테이블 알고리즘. 추리맵은 이진 추리니까, 로그 n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진 추리가 아니라, 레드 블랙 추리. 균형 잡힌, 최악의 경우가 없는 균형 잡힌 이진 추리 중에 하나가 레드 블랙 추리죠. 최악의 경우 없이 언제나 로그 n이에요. 어쨌든 해시맵보다 트리맵이 컨스탄트 타임보다는 로그 n이 느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리맵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거의 해시맵만 이용하는데 어떤 경우에 트리맵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진 추리이다 보니까 이진 검색 추리이다 보니까 이진 검색 추리는 값이 작은 값들은 왼쪽, 큰 값들은 오른쪽 이렇게 추리로 가지고 있는 게 이진 추리잖아. 그래서 이진 추리를 탐색하면 정렬된 순서로 탐색이 돼요. 자, 키 값들을 정렬된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추리맵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드물어요. 코테 문제 풀 때도 추리맵이 딱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드물지만. 키값으로 밸류를 이렇게 액세스해야 되지만 또 그 키값 정렬된 순서도 필요할 때 그때 추리맵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드물게. 자, 사용 예는 주석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라고 어려운 사용 방법이 아니니까. 해시맵도 최악의 경우가 있어. 해시테이블 알고리즘도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그 최악의 경우는 데이터의 크기, 예를 들어서 등록해야 될 데이터가 1억 개야. 근데 해시테이블 그 알고리즘 열어봐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현한다 그 전략이 있으니까 그 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작다. 예를 들어 n은 1억인데 그 테이블의 크기가 10이다. 그러면 해시 값으로 10개만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개죠. 1000만 개가 링크리스트로 달려있게 되지. 그러면 뭐 거의 링크리스트 성능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해시테이블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는 ON인데 이것은 아주 드물어요. 왜 드무냐면은 n의 크기에 비해서 그 해시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만 ON이야. 그러면 링크리스트처럼 돼버리니까. 왜 n의 크기에 비해서 해시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링크리스트가 되어버리냐. 그건 해시테이블 알고리즘 책 설명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해시테이블 알고리즘 책 복습해서 이 내용 이해하기 바라고. 근데 이거 피하는 구현 방법이 쉬워. 생초보가 구현한 경우만 아니라면은 이런 최악의 경우는 벌어지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 없죠. 이론적으로는 최악의 경우가 있지만 그건 아주 생초보가 멍청하게 구현한 거고 라이브러리급이면 생초보가 구현할 리가 없지. 그럼 최악의 경우 없이 5, 1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바 백엔드 개발자라면 추리맵 클래스는 맵 인터페이스만 구현한 게 아니라 솔트맵이라는 인터페이스도 구현했어요. 이건 코탭 문제 풀 때는 이 인터페이스 몰라도 되니까 설명 안 할 텐데 자바 백엔드 개발자고 나는 실력 있는 자바 개발자가 되겠다면 이 솔트맵 인터페이스도 한번 찾아보기 바라요. 넘어갑시다. 다형성. 해시맵하고 트리맵은 둘 다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사용법이 같고 서로 호환돼요. 이게 다형성이야. 즉, 맵 인터페이스를 참조해서 구현된 코드는 수정하거나 뭐 할 필요 없이
해시맵하고도 맞물려 잘 돌아가고 트리맵하고도 맞물려 잘 돌아가고 이런 게 다양성이죠. 자, 맵 인터페이스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좀 이따 시간 줄 테니까 읽어보기 바래요.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자, 예제들이 비교적 쉬우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해시맵과 매우 비슷한 자, 해시맵과 매우 비슷한 해시셋 클래스도 있어요. 집합 연산을 구현한 클래스고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해시맵이 있듯이 셋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해시셋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셋도 집합을 연산을 의미하는 그냥 인터페이스, 사용법만 정의한 게 셋 인터페이스고 이 셋 인터페이스를 해시 테이블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해시셋 클래스. 해시셋이 필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셋은 집합이니까 그 셋에 집합에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집합에 그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contains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 구하기 합집합 구하기는 예제에 없네. 그 합집합 구하기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차집합은 사실 이거 보면 이거 이용해서 차집합 구하는 건데 오케이. 아무튼 해시셋 클래스도 코테 문제 풀다 보면 얘가 필요하기도 해요. 아까 말했듯이 트리맵 클래스. 드물어요. 아주 드물지만 트리맵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기억나는 문제는 이거 두 개예요. 지금 백준 2957 문제는 지금 과제 문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 오케이.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 잠깐 지금 쭉 설명만 하고 예제 같은 건 넘어갔으니까 자, 예제 주석 살펴보면서 예제를 분석해 보기 바라요. 실습을 합시다. 다음 부록 자바맵 보급. 이 부분은 왜 부록이냐면 코테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부록이에요. 그렇지만 왜 설명하냐면 코테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지만 자바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해요. 자,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 제정이 여기 못하네. 햄맵이 아니라 해시맵. 해시맵 클래스는 해시테이블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었죠. 자, 해시테이블 알고리즘에서 저장할 데이터의 해시 값을 계산할 때 이 해시코드 메소드를 사용해요. 즉, 왜 계속 오타가 있네? 해시맵의 키로 저장할 클래스는 그 키의 해시코드 메소드, equals 메소드, 이게 키로 저장할 클래스에는 이 equals 메소드, 해시코드 메소드가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코테 풀 때는 이거가 상관없는 이유가 코테 풀 때는 키로 저장할 클래스가 인티저 아니면 스트링이야. 그리고 인티저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에는 이미 equals 메소드, 해시코드 메소드가 잘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테 풀 때는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풀제할 때
키로 저장할 클래스가 인티저, 뭐 스트링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키로 사용한다. 이러면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돼요. 재정의를 안 하면 이 equals 메소드나 여기도 못하네. equals 메소드나 해시코드 메소드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상속되는데 또 에러가 안 나. 상속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바 언어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자바 이 라이브러리 이런 클래스들이 1.0이 나온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 초기지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 실수들도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해시코드 이퀄스 메소드 재정이 안 하면 에러가 나는 게 차라리 나. 안전해. 근데 에러가 안 나. 그리고 버그가 생겨요. 즉, 맵 클래스의 키로 사용하는 클래스인데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이 안 하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버그가 생겨. 왜냐하면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 메소드가 상속되는데 이 상속되는 이 equals 메소드는 객체의 내용이 동일한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용이 동일한지 비교하는 걸 equality, equals지, equals, 그러니까 equality 비교하는 equals 메소드여야 하는데 오브젝트 클래스에 구현된 equals 메소드, 이게 재정이 안 하면 상속이 되죠. 얘는 아이덴티티를 비교해요. 참조 주소만 비교해. 그래서 내용이 동일한 두 객체를 비교했지만 내용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객체면 주소가 다르겠지. 그러면 false예요. 똑같은 값인데 false라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해시값도 마찬가지야. 내용이 같으면 해시값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상속이 된 오브젝트 여러분이 재정이 안 하면 상속받은 해시코드 메소드는 주소 가지고 해시값을 계산해.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도 주소가 다르면 해시값도 달라요. 해시테이블에서 못 찾아. 그래서 해시맵 클래스에서 키로 사용할 클래스는 만약에 그 클래스를 여러분이나 여러분 팀 동료가 구현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야 돼.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 재정이 했는지 안 했으면 버그예요. 해시 테이블에 값이 똑같은 게 있어도 못 찾아. 기억하기 바라고. 자, 이 예제는 읽어보기 바라요. 지금 재정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예야. 내용이 똑같은데 equals가 false지. 지금 object 1과 object 2는 내용이 이름뿐인데 홍길동으로 같아. 그렇지만 객체를 두 개 만들었지. new에서. 서로 다른 두 객체니까 주소 비교, false. 주소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object 3. 얘는 변수만 만든 거지. 객체는 하나야. 요 객체 하나를 요 객체 하나에 대한 참조 주소를 object 1에다가 변수에다가 넣고 object 3 변수에다가 넣었죠. 변수일 뿐이지 객체는 이거 하나지. 그래서 당연히 주소가 같죠. true. 자, equals 메소드를 재정이 안 했으니까 equals 메소드 역시 주소를 비교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해야 할 일이 종종 있어요. equals 메소드, 해시코드 메소드 재정해야 할 때 편하라고 자바 라이브러리에 오브젝트, 여기 복수,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나열해주면 돼. 여기 파라메터로. 멤버 변수가 여러 개다. 쭉 나열하면 돼. 멤버 변수가 두 개라면 이렇게 콤마로 해서 두 개 나열하면 이렇게 해시코드 메소드 재정의는 쉬워.
여기다가 멤버 변수 값만 나열하면 돼요. 멤버 변수 이름만 쭉 나열하면 돼. 이퀄스 메소드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먼저 이거 분석해봐요.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이 문법까지 설명 들을 자바 수준이면 사실 자바로 코테 문제 풀 상황이 아니지.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 바라고 설명 읽어보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바 언어로 코테 문제를 풀 정도로 그 정도면 이 정도 이런 구현쯤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자바스크립트. 자, 내용은 같고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버퍼링 여부 선택 못해. 그냥 기본이 버퍼링을 해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표준 입력. 이게 자바스크립트 옛날 문법인데 이게 fs 모듈을 임포트하는 거 임포트하는 옛날 문법이라기보다는 옛날 구현이지. 이게 지금 모듈을 임포트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그 모듈 문법은 두 개예요. common.js 문법이 있고 그 ES6 import 모듈 문법이 있고, 즉 EX6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사람은 아는 임포트, 익스포트 문법이 이때 EX6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문법, 그 모듈은 필요했거든. 그래서 EX6가 나오기 전에 common.js로 모듈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이름이 common.js야. 사실 언어 문법은 옛날 문법인데 자바스크립트 common.js가 사실 라이브러리지. common.js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는 뭐하고 common.js는 문법도 아니고 라이브러리도 아니고 좀 애매해. 아무튼 모듈 기능을 EX6 문법이 있기 전에 옛날 모듈 문법 이거예요. 이거 require fs 모듈을 임포트한다. 옛날 그리고 이렇게 코테 문제 풀 때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옛날 문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 fs 파일 시스템의 약자 파일 시스템 모듈을 require 가져와서 파일 시스템 read file sync 파일을 몽땅 읽어라. 파일 내용을 몽땅 읽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다 파일 이름 문자열을 적어줘야 되는데 파일 이름 문자열 대신 숫자를 적어줄 수 있어요. 0번 파일의 내용을 몽땅 읽어라. 0번 파일이 표준 입력이에요. 표준 입력이 0번이고 표준 출력이 1번이고 표준 에라 출력이 2번이야. 0, 1, 2가 0번 파일은 표준 입력, 1번 파일은 표준 출력, 2번 파일은 표준 에라 출력. 이게 유닉스 운영체제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그 표준을 따라가. 0번 파일에서 파일의 내용을 몽땅 읽어라. 표준 입력을 몽땅 읽어서 읽은 내용 몽땅 읽은 걸 문자열로 변화하고 표준 입력 내용이 몽땅 한꺼번에 다 읽혀가지고 문자열로 변환된 다음에 그 문자열을 줄바꿈 문자열 기준으로 쪼개요. 그럼 한 줄 한 줄 쪼개져가지고 이게 한 줄 한 줄 들어있는 문자열 배열이 되지. 자, 이거 한 줄로 입력 내용을 전부 다 한 줄씩 문자열 배열로 한 줄에 문자열 하나씩 문자열 배열로 몽땅 읽었어요. 자, 이제 이 문자열을 다루면 돼. 지금 이건 A, 빈 배열을 만들었고 한 줄 한 줄씩 꺼내서 그 한 줄 한 줄이 정수라면 한 줄에 정수 하나씩 있었다면 그 한 줄 한 줄을 정수로 변환해 가지고 A 배열에 넣는 거지. 즉 이게 한 줄에 숫자 하나씩 입력됐다. 그걸 숫자 배열 A로 만드는 코드야. 이걸 실행할 때 노드하고 파일명 이렇게 입력해서 실행을 하죠. 그리고 입력의 끝,
입력의 끝에서 빈 줄에서 컨트롤 Z, 윈도우즈에서는 입력의 끝이란 표준 입력의 끝에서 컨트롤 Z 엔터 해야 돼요. 빈 줄에서. 줄 중간에서 하면 안 돼. 빈 줄에서 마지막 줄 다음 빈 줄에서 이게 마지막 줄에서 엔터 한 번 더 치고 엔터 한 번 치자마자는 다음 줄이니까 빈 줄이죠. 거기서 컨트롤 Z 엔터 하면 돼요. 그럼 이게 표준 입력 끝났다는 표시야. 맥이나 리눅스 등 즉 유닉스죠. 유닉스는 컨트롤 Z가 아니라 컨트롤 D야. 그리고 이건 빈 줄일 필요 없이 어디서든 입력의 중간에 그냥 컨트롤 D 누르면 돼요. 그 다음 한 줄의 정수가 여러 개 있었다. 그럼 그 한 줄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라인스로 몽땅 다 읽었어. 자, 보통 첫 줄에는 n 값이 그 백주 문제 풀다 보면 첫 줄에 n 값이 첫 줄에 있어. 그래서 n 값 첫 줄 n 값 읽고 자, 그 다음 줄에 나머지 숫자가 그 다음 줄에 공백으로 구분지어서 숫자가 여러 개가 쭉 있다. 그럼 그 다음 줄을 또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면 되지. 그럼 템프 배열이 만들어지죠. 이 템프 배열에는 그 다음 줄에 있는 그 단어들이 쭉 쪼개진 배열이 되죠. 자, 그 단어를 parse int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입력된 숫자 parse int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구조분해 할당 문법. 코트 문제 풀 때 이 문법 필요해요. A가 배열이고 배열에 1, 2, 3 들어있는데 A 배열의 내용을 쪼개면 1, 2, 3이지 1, 2, 3을 각각 X, Y, Z 변수에 대입하기. 분해해서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Disrupting assignment. 구조를 분해해서 assign, 대입한다. 그런 예제들이고 객체도 마찬가지. 이 person은 객체를 쪼개가지고 name, age, email 변수에 대입. 자, 이런 문법도 코테 문제 풀 때 흔히들 사용을 해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도 흔히 사용하는 문법이야. 구조분해 할당은 아주 빈번하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니까 잘 알아두기 바라고. 정기현상자도 또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코테 풀 때도 흔히 등장해요. 자, 이건 수업시간 예제지. 읽어보기 바라요. 수업시간 예제 그대로니까. 배열의 메소드도 프론트엔드 시간에 배웠지. 넘어갑시다. 맵 클래스, 자바스크립트에도 맵 클래스가 있어요. 사용법 똑같아. 메소드 이름만 약간 다르게 있을, 사용법, 맵, 이름만 좀 다를 정도. 메소드 이름만 다른 게 한두 개 있을 정도.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읽어보면 알 거야. 그래서 맵 클래스. 맵 클래스 포 반복문으로 맵 클래스에 들어있는 항목 탐색하기. 뭐 설명 없어도 코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셋 클래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맵 클래스가 아니고 평범한 객체를 맵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테 문제 보면 맵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정답을 구현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객체를 그냥 맵처럼 사용하는 그렇게 구현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문법도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문법을 활용하냐면 자바스크립트 평범한 맵 클래스를 속성명을 키로, 속성값을 value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바스크립트 문법 우리 배웠죠. 속성명을 여기다 적어주고 속성값 이렇게 하면 대입이 되잖아. 그리고 이 속성이 있으면 그냥 대입만 되는데 이 속성이 이 객체에 없었다. 그러면 처음 속성 대입할 때 그 속성이 만들어지면서 대입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객체인데 A 속성에 1 대입, B 속성에 2 대입, 그리고 속성값 꺼낼 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죠.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속성명을 키로, 속성값을 밸류로 이렇게 맵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딜리트는 우리 프론트엔드 시간에 안 배웠을 거야. 그 속성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딜리트하면 그 속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속성값을 액세스하면 undefined라고 나와. 속성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방법. 요거 object.keys 하면 이게 평범한 자바 객체인데 평범한 객체의 속성명 목록을 문자열 배열로 리턴해 주는 게 object.keys예요. 이게 맵 클래스 객체가 아니고 평범한 객체야. 여기 이렇게 하면 비어있는 빈 객체가 만들어지죠. 평범한 객체고 여기서 A 속성 생겼고 여기서 B 속성 생겼고 여기서 C 속성 생겼고 속성이 3개죠. 자, 그러면 이거 object.keys하고 매번 객체 그러면 문자열 A, B, C가 들어있는 문자열 배열을 리턴해요. 배열을 리턴했으니까 그 배열의 length 하면은 이게 속성이 몇 개인지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프론트엔드 시간에 안 배웠는데 이것도 역시 평범한 자바 객체 메소드예요. 평범한 자바 객체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has own property 있냐 없냐. A라는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true, false를 리턴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평범한 객체를 이용해서 맵처럼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테 문제 푸는 사람들이 평범한 객체를 맵처럼 사용해서 구현하는 사람도 있고 맵 클래스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취향에 따라 나뉘어. 성능이나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사소한 차이라서 뭐 코테 문제 푸는 수준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자기 취향대로 맵 클래스를 사용하든 평범한 객체를 맵처럼 사용하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굳이 따지자면 맵 클래스가 약간 빨라. 근데 아주 사소하게 빨라서 뭐 코테 문제 풀 때는 거의 뭐 무의미해요. 자, 부록 자바스크립트 고급 리듀스 메소드 이거 프론트엔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바스크립트 맵 클래스에서 키로 문자열이나 숫자 말고 객체를 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해야 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아까 말한 자바에서 문제점. 그러니까 객체를 키로 사용하면 이퀄리티가 보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참조 주소가 같아야 같은 걸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 문제가 자바스크립트에도 똑같이 있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때도 키로 객체를 사용하면 안 돼. 자바는 그나마 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하고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하면 사용해도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재정의할 수도 없어. 그래서 물론 코테 문제 풀 때 키로 객체를 사용할 일도 없지만 아무튼 참고로 아까 자바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얘도 설명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맵에 키로 객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바라면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 재정의하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재정의할 수도 없다.
뭐 그 정도는 참고 삼아 알아두기 바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필요한 배경 지식 이론 뭐 설명은 이거고, 자, 나머지는 이제 과제인데 뭐 쉬워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뭐 별로 내가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제 어떻게 작성해야 내가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 설명했었죠. 첫 시간에 뭐 녹강도 있으니까 첫 시간 안 들은 사람은 녹강 보기 바라고. 이게 이 문제가 프로그래머스 그 해시 이 카테고리 문제로 이렇게 5문제가 있어요. 뭐 다 쉬워. 여기 2등급 레벨 2, 레벨 3라고 하지만 레벨 2, 레벨 3 아닌 것 같아. 쉬워요. 레벨 2는 몰라도 레벨 3는 정말 아니야. 쉬워요. 보통 레벨 3면 어떤 알고리즘을 요구하거나 뭐 구현량이 엄청 많거나 그런 게 레벨 3인데 이건 알고리즘 요구도 안 하고 구현량이 많지도 않아. 레벨 2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코테 문제 풀 때 앞에 1번, 2번 문제, 앞에 한두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알고리즘이 필요 없는 쉬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바로 딱 그런 문제로 딱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흔한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 풀 때 해시맵, 해시셋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또 빈번해요. 그래서 안 푼 문제 있다면 풀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미 코테 공부 훈련을 해서 이런 정도 문제는 쉽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미 훈련을 한 사람은. 그런데 쉬운 문제도 훈련이 돼. 어떤 쉬운 문제 가지고는 어떻게 훈련하면 되냐면 문제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초시계를 눌러요. 시계를 눌러. 스탑워치를. 자,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실수 없이 빨리 읽고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사소한 한두 개의 실수는 있어도 좋지만 큰 실수 없이 금방 통과를 해야 되고, 자, 그때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정답을 패스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확인해 봐요. 이 정도 레벨 1 문제는 한 10분? 최대 15분 안에 문제 읽기 시작하는 것부터 10분, 15분 안에 정답까지, 구현 정답까지 통과해야 되고, 레벨 2도 한 20분 안에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15분, 20분 안에 쉬운 문제들 앞에 한두 문제를 이렇게 10분, 2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뒤에 어려운 문제 갖고 한 1시간 가까이 헤맬 시간 여유가 주어지지.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문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도 재봐요. 앞으로 요즘 추세가 점점 문장이 길어. 그리고 이 문장 중에서 밑줄 쳐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밑줄 칠 수 있으면 밑줄 치고, 밑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메모를 하고, 메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요런 거. 1 이상 1000 이하, 이런 것, 1000 이하, 100 미만, 이런 숫자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구나가 이 숫자를 보면 딱딱 떠올라야 돼. 자, 아무튼 쉬운 문제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꼭 봐야 되는 부분을 정확히 보면서 실수 없이 정확히 문구를 빼놓지 않고 잘 이해해서 문구를 잘 이해했다면 쉬운 문제는 한 번에 실수 없이 한두 번 만에 통과하겠지. 그걸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20분 만에 레벨 1, 레벨 2 문제를 통과하는지. 그것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정말 당황하면 문장이 뇌리에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읽고는 있는데 머리에 쏙쏙 안 박혀. 그런 훈련도 쉬운 문제 가지고는 시간 재는 훈련을 해요. 시간 재고 풀 때랑 시간 안 재고 풀 때랑 뭐랄까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은 당황해 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다 할 때는 문제 독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유약한 성격이 그래요. 그런 훈련도 해봐야 돼. 초식에 놓고 푸는 거. 쉬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해봐요. 레벨 3도 내가 보기에는 레벨 2급 문제야. 레벨 3 문제도
20분,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백준. 백준 문제는, 그러니까, 브론즈 문제가 레벨 1급이고, 실버 문제가 레벨 2급이고, 골드 문제가 레벨 3급이에요. 이게 레벨 2, 얘가 레벨 3쯤에 해당이 돼요. 이건 쉬운 문제고, 레벨 2답게 좀 쉬운 문제고, 레벨 1, 2?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건 시간 재면서 빨리 푸는 걸 연습해보고, 뱀 문제, 이 문제 재밌는 문제예요. 이건 사실은 해쉬맵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맵, 셋, 큐, 링크리스트 등 자료 구조를 여러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어떤 어려운 알고리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알고리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자료 구조만 활용해서 풀면 되는데, 코딩량이 좀 돼. 문장도 좀 길어.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료 구조를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쉽게 풀려요. 그러면 골드 등급이라고, 레벨 3급이라고 안 느껴져요. 금방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재밌는 좋은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에서는 어떤 어려운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문제는 드물어. 그렇지만 평범한 알고리즘, 평범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실무 문제는 많아요. 이게 딱 실무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개발자가 해결해야 되는 등급의 로직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할 때, 흔한 게임 개발할 때, 사실 이거 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과일 먹는 그 게임 문제를 구해나라는 거야, 이게. 지금 게임을 구해나라는 문제예요. 게임 로직을 구해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이런 자료구조를 활용해서 이 뱀 문제를 구해낼 수 있는지, 코테 초급이면 도전해볼 이런 문제 싹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해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봐요.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 플래티넘 문제는 레벨 4, 아주 어려운 문제죠. 플래티넘 등급부터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서 코테 문제, 여러분 실무 공채 코테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급이에요. 이건 초급이면 도전해볼 필요 없어요. 초급이면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또 나는 코테 훈련 많이 해서 자신 있다 하면 한번 도전해봐요. 이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뭐냐면, 요즘 추세가 아주 어려운 고급 알고리즘이나 아주 어려운 지식을 이용해서, 고급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점점점 안 나오고, 평범한 알고리즘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응용 문제야. 그래서 평범한 알고리즘, 평범한 자료 구조를 지식을 활용해서, 그렇지만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점점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게 딱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응용 문제라서 어떤 지식만 있다고 풀 수 있지 않고 지식을 활용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알고리즘은 그냥 이진추리예요. 이진추리에 대한 지식, 이진추리 관련 알고리즘, 그 정도 지식만 요구해. 자, 그런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네가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로직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대부분 이런 훈련을 안 하더라고. 코테,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코테 훈련을 한 1, 2년 열심히 해온 학생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정답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 요령을 이렇게 보고 배우는, 요령을 습득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좀 씨름을 해보는, 고민을 해보는 이런 훈련을 좀 안 해요. 등한시하는 것 같아.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것 같아. 많이 접하고, 많이 외우고, 많이 보고. 자, 근데 요즘 코딩 트렌드는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요령을 습득한 그런
사람이 푸는 그런 어려운 요령 문제보다도 평범한 지식, 평범한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정말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걸 보는 문제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뱀과 이중 탐색 추리가 바로 둘 다 그런 문제예요. 이건 아마 플래티넘급이라서 이 문제를 혼자 푸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씨름을 해봐.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 답을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못 풀었을 때 어디 가서 답 검색해서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곰곰이 문득문득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곰곰이 종이에다가 이진출이 그려보면서 어떻게든 풀려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요. 자, 요령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재기적인 구조의 문제를 푸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재기적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물어보는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했다면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이것저것 많이 할 거야. 이진트리 자체도 재기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많이 알 텐데 자, 평범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재기적인 해법을 스스로 고안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재기적인 문제를 많이 외워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재기적으로 푸는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지금 내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재기적인 알고리즘 종류를 10개, 20개, 30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한 5개만 보더라도 그 5개를 음미하고 고민하면서 실무에서 부닥치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는 재기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실무에서 아주 어려운 등급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해서 재규적인 솔루션을 내가 로직을 고안해낼 수 있는가? 재규적인 로직을 나 혼자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 그 등급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플래티넘 등급이라고 해서 난 놀라운데 이게 사실 내가 보기에는 골드 등급밖에 안 돼. 근데 이게 플래티넘 등급으로 평가된 이유는 이 문제에 도전한 학생들이 적어서 그래요. 요즘 학생들이 암기 과목 주입식 위주로 공부한다는 얘기죠. 누가 딱 이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풀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별로 어려운 구조의 문제 아니더라도 스스로 창의적으로 푸는 훈련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대형 회사, IT 회사들이 나처럼 이런 문제를 알아. 그래서 점점 지식을 요구하는 네가 알고리즘 지식을 얼마만큼 공부했어? 너 이렇게 어려운 알고리즘까지 공부했어? 이런 문제는 점점점 안 나오고 평범한 지식을 요구하되 스스로 뭔가 로직을 고안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딱 요거야. 뱀 골드하고 이진탐색 추리.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던 학생은 조금 도전해 본 다음에 정답 찾아보지 말고 좀 풀려고 좀 씨름을 해봐요. 씨름하는 게 훈련이야. 힌트는 추리맵을 이용하면 돼요. 추리맵을 이용하지 않고 풀려면 자바는 추리맵이 있는데 아쉽게도 자바스크립트에는 추리맵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쉽게 푸는 건 모르겠어.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추리맵을 구현해놓고 추리맵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게 추리맵 구현이 길어. 레드블랙 트리 구현이 코딩량이 길어요. 안 돼. 세그먼트 추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도는 나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건 세그먼트 트리 이 알고리즘은 내가 이 강의에서 강의할 수준을 훨씬 훌쩍 튀어넘어서 요거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 답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풀는 건 추리맵을 이용하고 자바로 풀려고 노력해봐요. 별 힌트 아니야. 추리맵을 이용한다는 게 별 힌트 아니에요. 재규적인 구조의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생각나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자, 마칩시다.